안녕하세요. 내 몸 업데이트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 기침 좀 한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신가요?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폐렴이었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급성 폐렴과 감기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 한 번만 보시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폐렴과 감기 어떻게 다른 걸까요? 감기는 주로 코와 목 부분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상기도 감염입니다. 하지만 폐렴은 폐 속 공기주머니인 폐포에 염증이 생기는 훨씬 더 심각한 질환이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감기는 우리 몸의 입구인 코와 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폐렴은 우리 몸 깊숙한 곳, 산소를 교환하는 중요한 장소인 폐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염 부위부터 다른 두 질환은 치료법과 회복 속도도 크게 다릅니다. 감기는 보통 특별한 치료 없이도 일주일 이내에 저절로 좋아집니다. 반면 폐렴은 항생제와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도 최소 1에서 2주가 걸리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4에서 6주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기와 폐렴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증상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감기의 주요 증상은 콧물, 코막힘, 인후통, 가벼운 기침과 미열입니다. 대부분의 증상이 위에서부터 시작해 아래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죠. 반면 폐렴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됩니다. 감기는 보통 미열인 경우가 많지만 폐렴은 38도 이상의 고열이 며칠간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심한 오한과 함께 온몸이 떨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폐에 염증이 생겨 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누런색 또는 녹색의 진한 가래가 나옵니다. 때로는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가래는 폐의 감염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넷째, 숨쉬기가 힘들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산소 교환을 담당하는 폐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깊게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는 폐를 둘러싸고 있는 늑막에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째, 심한 피로감과 전신 쇠약감이 느껴집니다. 몸이 감염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식욕이 크게 떨어지고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기 때보다 훨씬 더 심한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2에서 3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위험 신호가 있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호흡이 너무 빠르거나 힘든 경우, 입술이나 손톱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 가래에 피가 많이 섞여 나오는 경우, 심한 흉통이 계속되는 경우, 의식이 혼미해지는 경우, 폐렴은 모든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폐렴에 더 취약합니다. 당뇨병, 심장병, 만성폐질환, 신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위험군에 속합니다. 또한 흡연자, 술을 자주 많이 드시는 분, 최근에 큰 수술을 받았거나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의 분들도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위험군에 속하신다면 감기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증상이 악화된다면 빨리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렴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까요? 의사는 먼저 청진기로 폐 소리를 듣습니다. 폐렴이 있으면 특징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검사는 흉부 엑스레이입니다. 폐렴이 있으면 엑스레이상에서 하얀 음영이 보이게 됩니다. 추가로 혈액 검사를 통해 염증 수치를 확인하고 가래 검사를 통해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원인인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폐렴의 치료는 원인균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바이러스성 폐렴은 일부 항바이러스제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대부분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를 중심으로 합니다. 경증 폐렴은 집에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중증 폐렴은 병원에 입원해서 정맥 항생제, 산소 공급, 수액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는 것입니다. 특히 항생제는 증상이 좋아졌다고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처방된 기간 동안 꼭 복용해야 합니다. 그럼 폐렴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65세 이상은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접종이 권장됩니다. 50세 이상이라도 만성질환이 있다면 13가 단백결합 백신 접종을 의사와 상담해보세요. 또한 매년 독감 예방접종도 폐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손에 묻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기침 예절을 지켜주세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티슈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한 티슈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넷째, 금연은 필수입니다. 흡연은 폐의 방어 기능을 약화시키고 폐렴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지금이라도 담배를 끊으면 폐 건강이 점차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5째,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면역력을 키우세요. 비타민C, 비타민 D, 아연 등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째, 실내 환기를 자주 시켜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바이러스와 세균이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7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수분은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 부장님 58세는 처음에 가벼운 기침과 미열로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일이 지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죠. 결국 병원에 갔더니 폐렴 진단을 받았고 2주간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초기에 폐렴을 감기로 오인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 같은 증상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꼭 병원을 찾으세요. 감기와 폐렴의 회복 과정도 크게 다릅니다. 감기는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저절로 회복되지만 폐렴은 적절한 치료를 받아도 완전한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폐렴에서 회복 중인 분들은 무리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회복기에도 피로감이 쉽게 느껴질 수 있으니 천천히 활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감기와 폐렴은 비슷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폐렴은 훨씬 더 심각한 질환입니다. 고열, 심한 기침, 누런가래, 숨가쁨이 지속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특히 65세 이상이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시고 예방접종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폐렴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폐를 지켜 활기찬 생활을 유지합시다. 오늘도 내 몸 업데이트와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